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선수 보강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드래프트 선수 보강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새 선수 자완 한석우 선수, 잠수함 송성훈 선수, 우한 박재균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오각형 투수들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오각형이 될 수 있도록 선수가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전민혁 팀장의 확신이 정답이길 바라며 새 선수의 성장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죠. 이번 드래프트는 스카우트의 소신픽 가장 좋은 선수가 아닌 가장 필요한 선수를 뽑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순위가 왜 5순위처럼 선택하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석우, 송성훈, 박재규 선수들이 뚜렷한 장점이 있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잘하는 오각형 선수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구속, 구위, 제구, 변화구, 투구 체력 떨어지는 분야는 없지만 그렇다고 두각을 보이는 파트도 없는 어쩌면 애매한 선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민혁 스카우트 파트장도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인지하고 언급을 합니다. 항상 좋은 투수만을 뽑을 수는 없다. 내년, 내후년까지 선수들을 생각하며 팀에 맞는 선수를 뽑는 게 필요하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뽑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수들을 선택했다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정민혁 팀장은 스카우트가 무너지면 팀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선수들을 잘못 뽑으면 팀이 몇 년간 고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명감이 있는 분의 선택, 그 선택이 정답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23년 6라운드로 지명된 한석우 선수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고를 졸업하고 입단했습니다. 키 190cm, 몸무게 98kg, 하드웨어가 정말 좋은 선수인데요. 정민혁 파트장은 뺏길까봐 일찍 뽑았다고 이야기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부상이 있으면서 유급을 하였고 이번 22년 메이저 대회도 제대로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총경기 때부터 경기를 소화, 대통령배 결승전에서 호투를 하면서 정민혁 파트장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혁 파트장은 한석우 선수를 이야기하면서 장래성은 그 어느 선수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아파서 경기에 많이 나오지 못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왼손이 필요한 팀 상황과 앞으로 포텐의 크기가 큰 선수라고 생각해서 욕심을 냈다. 당초 하위 라운드에 뽑을 생각이었지만 대통령배 호투로 주가가 오르자 5라운드로 뽑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 아니면 도, 코칭이 어려울 것 같다. 부상이 많은 폼이다. 좌타자를 상대로는 좋은 것 같다. 제구력이 있다. 한석우 선수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욱 선수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과연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속도 140km, 구종은 속구와 슬라이더,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부상, 유급을 한 이유도 그렇고 마무리 캠프에 합류하지 못한 것도 이 부상이라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입단하자마자 재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하위 라운드는 단점은 보지 않고 오로지 장점만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정민혁 파트장입니다. 이제 퓨처스 코치진과 한석우 선수가 어떻게 우려를 지울까가 중요할 텐데요. 김태욱 선수는 결국 포기하였지만 한석우 선수는 성공 케이스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23년 한화 7라운드에 지명이 된 송성훈 선수입니다. 대전고를 졸업하고 입단을 했습니다. 키 185cm, 몸무게 82kg, 잠수함 피처입니다. 정형적인 언더 투수의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송성훈 선수인데요. 이 정도로 밸런스가 좋은 투수는 오랜만에 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변화구, 특히나 커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좋은 밸런스에서 나오는 제구력과 떠오르는 커브는 박종원 선수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점은 낮은 구속과 구위, 아직 120km대 구속이 형성되고 최고 구속은 133km,
못해도 137kg, 138kg는 꾸준히 나와야 1군 무대를 밟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민혁 파트장은 대전고 송영진 선수보다 더 많은 경기에 나온 선수이다. 구속이 빠르지는 않아도 키가 크고 팔다리도 길어 신체적인 성장이 더 있을 것 같다. 좋은 이재민 선수와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공 빠른 선수들이 많아졌는데 송성훈 선수처럼 공에 변화가 많은 투수가 다양성 면에서 필요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팔 높이를 더 내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구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플랜을 가져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일단 선발로 보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불펜도 같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선수 이재민 선수는 선발이 아니면 안 돼 이런 투구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송성우 선수는 불펜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우규민 선수가 생각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민혁 파트장이 좋은 이재민과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한화 9라운드로 지명된 박재규 선수 개성고를 졸업하고 입단을 했습니다. 스카우트 팀이 9라운드까지 밀린 박재규 선수를 보고 이런 행운이 있나 생각하고 주저없이 선택했다고 하는 선수입니다. 경남권 1, 2위권을 다투는 선수로 140km 후반의 공을 던지는 우완 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한화에서 마무리 투수 코치를 역임하였던 지영규 감독이 박재규 선수의 은사입니다. 지영규 감독 선수 시절 폼에 와일드함을 섞은다면 박재규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일까요? 박재규 선수를 불펜 투수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박재규 선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어깨가 빨리 열린다. 이것만 고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9라운드로 밀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적되는 부분은 선수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준비 자세를 좀 고치고 좀 신경 써서 던지면 충분히 150km도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3명 중 가장 빨리 1군에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어느 정도의 완성도는 있어 보이는 박재규 선수입니다. 한서구, 송성훈, 박재규 세 선수 모두 지금 당장보다는 2, 3년 뒤를 보고 데리고 온 선수입니다. 그놈의 긴 호흡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하는데요. 성공 케이스가 될 수 있을지는 선수들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팬소리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응원만을 해줄 뿐입니다. 모두 오래 보는 선수들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